가져오셨죠? 네, 기본서 잠깐 볼게요. 뒷부분 문제를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네요. 125페이지에 1번부터 125페이지에 1번. 자, 공인지원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를 골라라. 아닌에다가 X하고 보시면 되겠죠? 아닌에다가 X 하시고.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지금 암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공인지원명부는 우리가 등록사항 어떻게 배웠어요? 고장, 소지, 소지.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고장, 소지, 소지. 슬쩍 적고 푸셔야 됩니다. 근데 1번 지문에는요, 지분 줄 긋고요. 지분 줄 긋고, 지 동그라미. 2번은 소재 줄 긋고, 소 동그라미. 3번에 대지권 비율은 딱 단어 보자마자 금방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나 적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걸로 이게 정답이죠. 그 대지권 비율 옆에다가 X 하시고요. 끝에다가 X 하시고 3번이 정답 체크하시면 되고 4번에 고유번호 줄 긋고 고 동그라미 5번은 소유자 줄 긋고 소 동그라미 하면 우리가 체크했던 고장, 소지, 소지 해당하는 것들이 그 중에 해당하는 거 4개 엉뚱한 거 1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열심히 키워드 암기하셨으면 그대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2번 문제는 우리 1, 2월에 했으니까 제가 좀 생략하고요. 처음 오신 분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 문제도 체크하셔서 보시고요. 우리 1, 2월에 했었어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만날된 거를 골라라. 자, 지적도면 임야도 요거를 4글자로 하면 지적도면, 2글자로 하면 도면. 자, 도면의 등록사항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자, 고도장 소지, 목축소 해놓고 고소장 지우는 식으로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림 관련 녀석까지는 그림에만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1번에 소재 밑줄 소, 지번에 밑줄 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번호. 자, 건축물의 번호 이 줄이면 건물 번호예요. 건물 번호라는 거 우리 지적 공부 중에 건물 번호 적는 거는 없었죠. 네. 건물 번호라는 거 없었잖아요.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장 번호 이 3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 번호에다가 X 하시죠. 뜻도 보도 못한 건데. 그 다음에 삼각점은 그래요? 삼각점? 아까 그랬죠. 이거 지금 적다 말았어요. 1번 지문이 미완성이네요. 2번 지문 끝에 보이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위치 있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누락이 됐어요. 뒷부분이. 삼각점 이렇게 안 내요. 조문에 있는 대로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위치라고 적어두세요. 거기. 그냥 삼각점으로 나와도 틀린 건 아니죠. 그죠? 도면에 그리잖아요. 이 말뚝을. 자, 이번에 지번 밑줄, 지 동그라미, 경계 밑줄, 밑줄만 그어두세요. 그냥.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 위치도 밑줄, 삼각점의 지적 기준점 위치도 밑줄. 자, 이거는 안 외우고 그림으로 이해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등록사항으로 다 맞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에 보이는 것으로만 돼 있는 것 지문을 골라봐라. 도면에 다 보이는 거죠. 자, 3번에 소재 밑줄 소 동그라미, 지번 밑줄 지 동그라미. 그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체크 안 해도 됩니다만.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요. 자, 고도장 소지 목축소 해놓고 고소장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도면에 고유번호 없거든요. 소유자도 없고 장번호도 없거든요. 그래서 고유번호에다가 X 하시면 되고 삼각점 기준점 위치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라 도면에 다 있다 그랬죠. 자, 지목이 도면에 있던가요? 지목 줄 것이고 목자 동그라미 하셔야죠. 목축소 이렇게 했는데 자, 고도장 소지 목축소에 고소장 없다 지워도 목은 남죠. 네. 도면에 지목이 등록되는데 특징이 부호 한 글자로 적혀 있다는 게 특징이 있지 적혀 있는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부호 및 보호도는요. 그렇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부자의 부자나 이게. 그래서 X죠. 도각선거 구수치 그림이고요. 고유번호에 또 X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4번은 이
도면에 없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 및 부호도에도 X, 그 다음에 고유번호에도 X. 5번은 지목을 줄 긋고 목 동그라미, 도각선 극우수치 밑줄, 고유번호에 X, 건축물 그 점의 위치 밑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X가 하나만 있어도 정답은 안 되니까 정답은 2번. 자, 요 4번 문제가 난이도가 상이에요. 제가 난이도 상이라는 거는 어렵다가 아니라 정답률이 떨어지는 게 난이도 상이거든요. 정답률이 떨어진다고 이게. 근데 여러분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아까 했던 암기법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요. 그리고 문제풀이 훈련을 하시면 보이게 돼요. 이게 X가 O가 보이게 되면 문제 맞추는 거죠. 문제 맞추면 어떻게 돼요? 합격하시는 거죠? 우리는 합격이 목적입니다.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 5번입니다. 5번도 지금 보고 가는데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골라래요. 아닌에다가 이제 X 하시고요. 자, 일단 대지권 비율 줄 긋고 D 동그라미, 건물 명칭 줄 긋고 건 동그라미. 이거 건전지에 건지네요. 전자만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지분 줄 긋고 D 동그라미, 5번에 소유자 줄 긋고 소 동그라미. 자, 소유자 적고 그 소유자의 지분 적는 거 맞죠, 그죠? 근데 건물의 경계. 자, 이게 토지 경계든 건물 경계든 경계는 선으로 표현해야 돼요, 선으로. 그러면 도면이 필요하겠죠? 이건 도면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4번이 대지권 등록법하고는 관계없어요. 정답은 4번. 자, 6번 문제하고 8번 문제는 우리 1월, 2월에 했었고요. 자, 넘기셔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10번 문제. 작년 문제입니다. 공유지명부하고 대지등록부에 죄송합니다.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사항 우리 외우고 있죠? 고장, 소지, 그 6개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공통이 아니고요. 나머지 니은의 소유자 밑줄, 소 동그라미, 소재 밑줄, 소 동그라미, 고유번호 밑줄, 고 동그라미, 지분 밑줄, 지 동그라미, 고장, 소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비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작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서 그건 안 된다. 뭐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12번, 13번 문제 1월, 2월에 다 우리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했고요. 자, 16번 문제 갈게요. 16번. 경계점 자화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 옳은 동그라미 해두시고 O로만 되어 있는 거 골라라 이 뜻입니다. 전부 다 두 개씩 적고 있는데요. OX거나 XX면 정답이 될 수 없고 OO인 것만 고르면 돼요. 자, 1번에 지번,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 있으니까 그냥 지번 줄 긋고 D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는 다 줄 그으면 안 되고요. 사유만 줄 그으셔야 돼요. 실제 토지 임야대장에 사유라고 두 글자밖에 없다 그랬죠. 사유 줄 긋고 사 동그라미 하시면 이것은 토지 임야대장에 있는 면사 등지용의 사죠. 그러니까 우리 경계점 자화표등록부가 우리 문제니까 토지 임야대장에만 있는 게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유 줄 긋고 동그라미 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X 하면서 푸셔야죠. 이거는 면사등지용의 사라 토지 임야대장에 있는 건데 대지권 경계점 자화표등록부에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X. 그래서 1번은 OX라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은 고유번호 밑줄 고 동그라미, 부호 및 부호도 밑줄 부, 맨 앞에 부 동그라미. 이거 다 있나요? 네. 고도장 소지 부좌 할 때 부도 체크했고 고도장 소지의 고가 고유번호죠? 네. 둘 다 O죠? 정답입니다. 2번. 자, 실전이면 나머지 분 보지 말고 그냥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번에 경계 딱 보는 순간 도면에서 직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이거. 그 X죠. 삼각점이 지적기된 위치에다가 X 하세요. 위치는 다 그림 그린다 그랬죠? X. 그리고 둘 다 XX네요. 자, 4번에 좌표 줄 긋고 좌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있는 정보가 맞죠, 그죠? 좌표등록부 어쨌든 있어요. 근데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에다가 X 하시면 되겠죠? 이거 그림이니까 도면에 있는 거죠. OX라서 또 정답이 안 돼요. 5번에 면적을 줄 긋고 면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 면은 우리가 암기 키워드에서 어디에서 면이죠? 면사등지용. 대표 면사등지용. 거기서 나오는 거죠. 토지임야대장에만 나오는 건데
경계점 좌표등록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 줄 긋고 동그라미 했습니다만 그 위에다가 X 하면서 푸시하죠. 그 다음에 장번호 줄 긋고 장 동그라미 하시면 장번호는 여기 있습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 고도장 소지 할 때 장이 이 장번호잖아요. 그래서 XO입니다. 5번은 또. 그래서 1번은 OX, 2번은 OO, 3번은 XX, 4번은 OX, 5번은 XO 이렇게 냈네요. 자, 그 정도. 자, 135페이지 가셔서 요 한 문제만 더 풀게요. 24번 문제. 24번 문제.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골라라. 일단 X 하시고요. 1번에 줄을 잘 그세요. 지금 이 줄 긋는 것도 저하고 계속 훈련하실 겁니다. 줄을 못 긋거나 줄을 다 긋거나 또는 줄을 아예 안 긋는 분들은요. 그 불합격으로 가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줄을 정확하게 긋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하는 거거든요. 자, 틀린 거 골라라. X인데 1번에 지적소관청 밑줄. 문제의 부동산 종합공부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체크할 것도 없고 지적소관청 줄 그으셨으면 그 다음 줄에 관리 밑줄, 운영 밑줄. 줄을 쭉 그으면 안 돼요. 하나씩. 관리, 운영 이렇게 따로 적으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을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 맞아요? 아까 저하고 조문정리 아까 하셨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 복제, 제공 요청, 정정 요청, 공개까지 다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마지막 공개만큼은 읍면동에서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죠?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2번은 키워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단 지적소관청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복제요. 둘째 줄에 복제 줄 것이면 돼요. 네, 요거 훈련하고 하셔야 돼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한다. 아까 이게 지적공부의 복제와 제가 구별해 드렸죠. 네. 지적공부의 복제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원래 이 파일의 복제는 전국적인 문제라서 장관이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특별히 지적소관청이 다 총괄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는 바람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복제는 지적소관청이라는 주어가 되죠. 만약에 이걸 틀리게 냈다면 장관으로 냈을 겁니다, 아마. 자, 3번에 첫째 줄 중간에 불일치 줄 거 보시고, 자, 불일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정정을 할 권한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둘째 줄 앞부분에 보니까 정정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미 정정하고에다가 X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면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고 통지서 보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문에. 그래서 그게 X라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4번은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제일 앞에 있는 지적소관청 밑줄 긋고요. 셋째 줄에 제출을 요구. 이게 제공 요청입니다. 제출을 정보 제공해 주세요. 제공해 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줄 거세요. 길어도 줄 거주셔야 됩니다.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어딘지 제가 아까 보충 설명 드렸죠. 국토교통부의 각 부서와 등기소를 얘기해요. 여기서 지적소관청에 제공하는 거 맞죠? 이들이 제공하는 건데 상시 제공이었나요? 필요할 때만 제공하면 됩니까? 그거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줄을 상시 제공 이렇게 줄 것이면 돼요. 상시 제공. 문제 다 풀리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꾸 훈련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요약서 오시고요. 69페이지로 옵니다. 69페이지. 자, 69페이지에 토지이동의 의의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을 외워볼까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정의를 지난번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이동은 대부분 측량을 수반하는데 두 가지는 측량하지 않고 조사만 하죠. 측량하지 않고 조사하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합병하고 지목병. 그 중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합병이었어요. 그래, 합병 그러면 측량하는다. 이 말만 해도 기출문제 9문제를 해결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이하
11번부터요. 테마 11부터 테마 18까지가 토지동의 사유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토지동의 사유가 총 8가지냐? 그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토지동 편람에 보면 토지동의 모습이 41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41개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거 다 내는 게 아니고 법령에서 규정한 좀 굵직굵직한 것들만 다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지동 사유가 5개다, 6개다, 8개다, 10개다. 이런 책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다 문의해보고 한다 그랬죠? 토지동의 사유는 41개가 있습니다. 현재 41개. 무슨 5개고 6개입니까? 시중에 교재들이 전부 엉터리 교재들이 있는데 그걸 뭐 뺏기고 해가지고 엉터리들의 향연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공시법이 심해서 제가 좀 특별히 요약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게 공시법의 엉터리가 좀 심합니다. 지금. 어쨌든 토지동의 사유는 많은데 그 중에 조문에 있는 굵직굵직한 게 몇 가지 가지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8가지 정도 보겠다는 거예요. 자, 비중은 제가 그 타이틀에다가 별표를 다 달았잖아요. 일단 타이틀만 볼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걸 줄여서 그냥 등록 말소라고도 해요. 과거에 이제 해면성 말소라고 법령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령에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렇게 바꿨고 실무에서는 해면성 말소라고 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편람에도 아직도 해면성 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나오고 등록사항 정정이 나오죠. 지금 제가 18번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거 모두가 토지동의 사유들이에요. 토지동의 사유들. 아까 대표 면사 등정할 때 사유 그게 이런 거 적는다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신규 등록이 되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분할이 되었다. 이런 거 적는 거. 그게 이제 사유라는 얘기죠. 사유가 적히는 지적 공부는 뭐밖에 없다고요? 토지매도밖에 없다. 그거 26회 때 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을 이제 하나씩 보시는데, 신규 등록 그러면, 이런 구조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적 출발점에서 선등록 후등기 제가 소개했죠? 네. 그 선등록 후등기의 뜻이 뭐예요? 대장의 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대장을 토대로 등기부 만드는 과정이다. 그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대장에, 일단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 대장에 있는 토지 표시를 기초로 해서 또 하나 만드는 게 등기부예요. 근데 그 등기부의 표제부라는 공간에 보면 이 대장에 있는 표시가 그대로 뺏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토지 표시는 4개밖에 없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우리 토지임야 대장에 있는 정보고요. 경계 또는 좌표, 경계는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라 도면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 키우는 좌표까지 있으면 그건 좌표 등록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 2가지는 대장이 없으니까, 토지임야 대장이 없으니까 등기부 표제부는 없는 거예요. 다시, 대장에 있는 토지 표시는 6가지 중에 4개만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근데 그 4가지가 등기부 표제부에 그대로 뺏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을 먼저 만드는 이유가 대장의 사실이 확정이 되어야 등기부의 표제부를 만들고 권리 공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첫째, 대한민국은 대장을 안 만들면 등기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등기부 개설이 안 된다는 거. 100%입니다. 100%. 대장이 없는데 등기부만 만들어지는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중개사의 소양이라고요. 대장이 없으면 표제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등기부 개설이 불가능하다고요. 서류 불비로 구호 각하돼 버려요. 대장 등본 첨부 안 하고 보존등기 신청하면 그냥 구호 각하돼 버린다고요. 대장도 없이 사실도 증명 안 하고 권리를 논하겠다고 각하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등기부부터 만들고 대장을 나중에 만드는 예외적인 행정이 있다 그러면 표현은 그럴듯하죠. 그걸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이 구조에서 선등록 후등기 뜻이 이거예요. 대장 없으면 절대로 등기부를 못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라.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든 이유를 이제 여기서도 아셔야 돼요. 대장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뺏겨갔죠, 표제부에서.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가 표제부만 만든다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뺏긴 건데. 그래서 등기부는 갑굴구에 권리 공시하려고 또 하나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포인트를 아셔야죠. 대장은 사실관계에 초점을 두고 만드는 거고 그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권리 공시하려고 또 하나의 공적인 장부 필요해서 만든 게 등기부라고요. 그 관계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토지 표시가 그대로 등기부 표제부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토지 표시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나요? 자, 적히고, 고쳐지고, 지워지고, 이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일어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토지 이동이잖아요. 이걸 묶어서 중요한 정보의 변화라고 토지 이동, 줄여서 토지 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걸로 지적 공부 정리가 되는 걸로 그칠까요? 그걸 반영하는 등기부 표제부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 그림을 느껴보시라고, 이게. 여기 사실이 그대로 등기부 표제부에 반영이 됐으니까, 만약에 이게 바뀌면 고쳐줘야 되죠. 이걸 일시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일시시키라고 대장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요구를 하죠. 등기부 표제부 대장 뺏긴 거 고치라고 이렇게 알리는 거, 지금 등기부에 변화를 주라는 건데, 고쳐야 되겠죠. 등기 고치는 거는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하라고, 이등기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관공서가 요구하면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가져온 거예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등기라는 말만 가져온 건데 정식으로 적어보죠. 토지 표시를 고치는, 변경하는 등기를 하라고 관공서가 지금 요구하니까 신청이라는 거라고 촉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 요구하면 신청, 관공서가 요구하면 촉탁. 관공서가 요구하는 거니까 지적소관청. 요게 등기 촉탁이라고 네 글자만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소유권으로 둔갑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권리 한마디도 안 적었잖아요, 칠판에. 지적에서는 권리 안 다룬다니까, 1도 관심 없다니까, 지적에서는요. 그래서 아까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서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해서 복구할 때 지적소관청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다 그랬잖아. 근데 왜 중요하게 제가 빨간색이 펴놨어요? 7번이나 냈다고요, 그게. 그래서 소유자 복구할 때 지적관청에서는 관심 없지만, 이거 들고 오면 외면할 수 없으니까, 등기부 들고 오고, 판결 들고 오니까 외면할 수 없어서, 그거 들고 오면 복구할 때 써준다, 이렇게 한마디 더 붙여둔 거지, 중요한 업무는 아니었어요. 토지 표시 복구하는 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한다 이러면요, 아, 이제 대장 만들었으니까 등기부도 만들어야지, 보존 등기 촉탁하는 타이밍 아닌가? 여기에 90% 이상이 다 쏘갔죠. 다시요. 지적에서 등기 촉탁은 권리를 1도 얘기 안 한다니까요. 소유권 하는 순간 이미 틀렸어요. 지적에서는 관심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럼 무슨 권리 촉탁을 해요? 관공서가 여러분의 건물 보존 등기, 토지 보존 등기 촉탁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이 신청해야 된다니까? 왜 관공서가 여러분의 토지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거를 대부분이 다 틀렸다고. 대장을 만들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대장에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맞는데 순서 이렇게 다 틀렸다고. 다시. 지적에서는 권리는 1도 관심이 없어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등기부에 가져다서 뺏겨두면, 이 사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토지가 일어나면 그거 고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게 표제부 사실 고치라고 등기 촉탁하는 거지, 권리하고 관련된 촉탁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출제 여러 번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틀을 잡고 가셔야 될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중에 요거 하나 보시죠. 여기 없다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처음 대장에 등록하는 거, 즉 대장을 만드는 단계, 이게 신규 등록이에요. 테마 11번 신규 등록이잖아요. 자, 이 신규 등록할 당시를 보세요. 이 신규 등록할 당시는 의미가 대장을 만들고 있죠? 대장을 만드는 단계는 등기부가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대장이 만들어지고 대장 등본 첨부해서 등기부 개설이 된다고요. 근데 대장을 만드는 단계가 신규 등록인데 이 당시에는 등기부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고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있어야 고치지. 있어야. 이거를 거의 10번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신규 등록은 뭘 안 한다고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포인트 정리해 드렸잖아요. 합병 그러면 측량 안 한다가 떠올라야 우리 문제를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되듯이 이걸 미리 잡아두세요. 신규 등록 그러면 등기 촉탁할 수 없다. 이유도 느끼세요. 등기부 있어야 촉탁하지. 있어야 고치라 하지. 아직 없는 단계다. 이걸 그렇게 많이 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3번요. 등기부가 없으므로
등기 촉탁할 수 없다. 업자를 적으셨으면 등기 촉탁할 수 없다를 적어두시고요. 포인트로 체크해두세요. 굉장히 출제 많이 됐는데도 요거 하나 가지고 계속 내는 바람에 너무 단순해서 제가 별표 하나만 그렸어요. 하지만 출제는 많이 됐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규 등록 그러면 등기 촉탁할 수 없다. 이게 떠오르도록 지금부터 훈련하실 것.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요. 이것뿐 아니라 기출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토지동이 있으면, 자, 보세요. 토지 표시가 등기부의 표제부에 그대로 뺏겨진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토지 표시가 변동이 일어나는 토지동이 일어나면 고치라고 등기 촉탁하는 거 맞죠? 그런데 신규 등록만은 예외라고요. 아직 등기부가 없는 단계라 등기 촉탁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토지동의 사유들 아까 저하고 한번 읽었잖아요.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 무엇이 나와도 등기 촉탁 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무엇이 두려운가요? 이 관계를 이해하시라니까. 자, 토지동이 일어났다는 게 토지 표시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럼 뺏겨든 장부 고쳐줘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토지동 나면 등기 촉탁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신규 등록만은 못 한다고요. 왜? 등기부 아직 없거든. 그래서 고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출제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 등기 촉탁 할 수 없다는 조금 익숙하게 이제 푸셔요. 근데 이걸 다른 걸로 둔갑시켜 나오죠. 이미 다 냈어요. 기출문제 보여드립니다. 분할했대요. 분할도 토지동 맞죠, 아까? 그럼 등기 촉탁 해야 돼요? 1도 고민하실 게 없다니까. 토지동 있으면 고치라고 해야 된다고. 등기 촉탁 해야 되죠. 뭐만 빼고? 신규만 빼고.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분할 합병도 나왔고 등록 말소도 나왔고 축척 변경도 나왔어요. 다른 토지동 다 넣어도 토지동이라 하시면 돼요. 토지동이고 등기 촉탁을 한다고 하시면 되고 딱 신규 등록만 예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토지동, 12번째 테마 등록 전환으로 가죠. 등록 전환 그러면 왠지 이 등록 전환 시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안 그래도 별표 3개짜리예요. 근데 이게 이거 적자마자 하늘이 반응을 하네요. 하늘이. 설마 이게 위에 건물이 있는 거 아니죠? 위층에서 뭐 식탁을 끌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왠지 자, 등록 대한민국의 토지 등록은 2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이거나 토지대장, 지적도의 등록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옵션이었어요. 정밀도 높이는 개발지에서는 좌표 등록부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전국에 한 6%밖에 없고 공유전명부는 둘 다 있을 수가 있었고요. 대지권 등록부는 여기밖에 없고 여기는 있을 수 없다 그랬죠. 뭐 그런 거 했는데 기본적인 세팅이잖아요. 그럼 이때 전환이 된다면 등록이 2개밖에 없고 전환을 논한다는 거는 이론상으로 쌍방향이 될 것 같지만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한쪽밖에 없다 그랬죠. 이건 미개발지고요. 미개발지. 이거는 개발지예요. 그러니까 전환이 이렇게 전환은 되지만 반대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시면 되는데 요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등록 전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이것도 올리시면 돼요. 산불지도 공부하시면 돼요. 산불지도. 산불지도. 근데 요 산 해당하는 게 원칙이고요. 여기 원칙. 요 나머지 불지도가 예외적인 등록 전환인데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거는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여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 조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산지관리법 이렇게 얘기해요. 산지 임야 맞죠?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 그 다음에 여기 개발되는 거죠? 개발이 되니까 개발지로 등록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됐다 이 말을 우리 개발을 뭐 이렇게 주로 얘기 안 해요, 조문에. 그래서 여기는 건축 이렇게 얘기하죠. 건축법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요게 키워드를 제가 땄는데 산지, 건축이 일단 보이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산지 보자마자 임야대장 등록지라고 건축하자마자 건물 들었을 때요. 개발된 거지.
그러니까 임야대장 미개발지가 개발이 됐대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개발지로 등록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을 논한다고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면 이 토지의 형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식어 붙여서 산지, 건축, 형질 변경은 등록 전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원칙. 그 산자 딴 거예요. 지금 제일 앞에 산. 이렇게. 산. 근데 이게 왜 원칙이냐면요. 원칙적으로 이때 여기에 미개발지의 지목이 주로 임야거든요. 임야만 있는 건 아니고 도로, 구고, 하천, 묘지, 수도용지, 목장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토지대장으로 등록이 옮겨지면 지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미개발지가 개발되니까 임야가 아파트 들어서고 학교 들어서고 공장 들어서고 이 말이니까 지목 바뀌겠죠. 그 지목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지목이 바뀝니다. 그 원칙 예외는 지목 변경이 당연하게 개발로 지목이 바뀌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지목이 변경되는 게 수반하면 대부분의 경우고 원칙적인 경우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목표 수반할 때 지목 변경이 일어나지 않고 등록만 바뀌면 예외라고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지목이 바뀌거든요. 근데 지목이 안 바뀌는 경우를 한번 이해해 보면 여기 불이 뭐냐 하면 임야도 존치 불합리해요. 그거를 키워드를 제가 삼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게 이제 임야대장 등록제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인데 그러니까 미개발지잖아요. 여기 중에 다 임야대장 등록인데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럼 개발지로 등록을 옮기는 거죠. 토지대장 지적도로.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등록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개발을 다 한 게 아니라 여기 일부에 임야도에 그려져 있는 지역의 일부, 이 부분 얼마 면적 안 되죠, 그죠? 일부러 제가 작게 그렸어요. 이 필지가 암석지랍니다. 암석지. 바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했을 때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놔뒀어, 이걸. 개발 안 했다고요. 그럼 개발 안 하니까 개발해서 제외. 그러니까 지목이, 이게 암석지 지목이 임야거든요. 임야, 암자모수방의 암이에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황무지의 암. 이 개발 안 했으니까 지목이 안 바뀌고 있죠? 임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 임야라고 이거를 임야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면적을 보세요. 이 암석지가 이만큼 된다면 그냥 임야도 그대로 보여줘야죠. 넓으니까. 근데 지금 얼마 안 되죠, 지금. 그래서 다 등록이 전환되고 지적도 새로 그려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 보여주기 위해서 임야도를 존치한다. 그래서 임야도를 쫙 펼쳤더니 필지가 조그마한 게 하나 더 그려져 있어. 당황스럽겠죠, 이게. 우리 지적 행정에서 봐도 비효율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개발로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만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이 상태도 그냥 같이 옮기는 게 효율적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요. 대부분의 토지가 개발로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만을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지목은 임야로 남아있더라도 그냥 같이 등록 옮기는 게 좋겠네,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적도에서 같이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등록은 이렇게 옮겨졌는데 이 안에 임야라는 지목이 보이게 되죠. 이거를요, 토임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임야는 원래 임야대장 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예외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가 등장해서 이거를 토임이라 불러요. 실제로 제 합격생 중에 한 10여 년 전쯤에 공주에 제가 출강을 하던 적이 있었어요. 강의 초창기에. 공주, 계룡 이쪽으로 막 출강을 했어요. 신림동에서 출강하면서 아직 고시의 끈을 못 놓고 있었던 때죠. 한 12년 정도 됐네, 지금. 그때, 점심이나 같이 드시죠? 이래가지고, 네, 그러고 갔더니, 제가 토임 전문가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차에 내비게이션을 그 당시만 해도 한 3대 정도를 이렇게 달아놓고요. 토임 전문가예요. 그분이 이제 달아다니면서 토지대장이 있는 임야 일부분만 전문적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이런 바위가 있는 이런 것을요,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팔아요. 비싸게.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는 걸로 바꾸고
형질병이 해가지고 잘라서 파는 일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오셨던 거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은 토임이라는 건 들어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 되셨는데 사무소를 계속 했는데 이제 그 고객이 와가지고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 토임 취급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뭐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토임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임야는 주로 임야대장이 있다 그랬죠? 임야대장에 있는 임야하고 토지대장에 있는 예외적인 이 임야 어느 쪽이 더 개발 가능성과 가치가 커요?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들어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임야대장에는 지목이 제한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임야고요. 그리고 임야에 딸려있는 뭐 도로, 국어, 하천, 묘지, 목장 이런 정도예요. 근데 토지대장 등록에는요, 모든 지목이 다 보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토지대장에 다 보여요, 다. 자, 그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시주 임야도 보이는데요. 자, 요거. 자, 어쨌든 요거 이제 말로 해볼게요. 다시 이걸 느끼시는 게 훨씬 더 다가가는 거예요. 자, 상황을 보세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만을 임야도에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냥 지목이 안 바뀌었지만 등록 옮기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예외를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예외 첫 번째. 요거 키워드는 임야도 존치 불합리고 키워드는 불자를 땄어요. 그 다음에 지는요. 형질 변경이 일어났는데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어서 지목을 못 바꾼대요. 그런 지역이 있죠. 지목 변경 못하는 그린벨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형질 변경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지목을 못 바꾸는 지역인데 그럼 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지목 변경 못한다. 지목이 안 바뀌는 채로 등록만 옮겨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선입니다. 명칭 잘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이죠. 지금 개발한 게 아니라 계획이라고요. 그럼 지금 지목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목이 한시적으로나마 임야로 있는 상태에서 등록만 먼저 옮겨지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거죠. 자, 지금 요거 숙달에 해주시는 게 시험 준비하시는 거예요. 감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뭐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 임야도 존치 불합리 딱 보자마자 지목 변경 할 수 없는 경우 하자마자 도시군 관리계획설에 따른 분할할 때마다 도 해서 불지도는 예외죠. 자, 다시 7번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요약서에 이게 시험에 필요한 게 다 있을까요? 대부분 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다 있다. 다 있다. 진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중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꾸 뭐 적지 마세요. 뭐 적을 게 없어요. 제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줄도 긋고 색깔도 입히고 별표도 해놨어요. 뭘 여러분이 적을 게 별로 없을 텐데요. 제가 따로 줄거드리는 타이밍은 그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푸세요 라고 직접 실전적인 얘기를 할 때 줄 좀 한번 그어보시면서 각인하자 이거 할 때 말고는 뭐 줄걸 것도 없어요. 제가 출발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 나오면 뭐가 나오는지 미리 아시는 게 시험 준비예요. 이거 내는 것밖에 없어. 조문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임야도 존치 불합리 지목 변경 없는 예외적인 등록 전환이다. 딱 그거밖에 안 내요. 조문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딱 보자마자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른 분할하자마자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세 가지. 그래서 전체는 산불지도 그리고 산이 원칙. 산이 뭡니까? 자, 요거 산지 건축 형질 변경은 등록 전환. 근데 요거하고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조문상대로 하면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이 똑같이 하나 더 나오는 게 있고 앞에 근거법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국토계획법. 제가 줄임말로 쓴 건데요. 정식 줄임말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쓴 겁니다. 국계법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사실은 공부 선생이 좀 더 줄여서 편하게 하려고 국계법이라고 하고 또는 국회입법이라 하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 그러죠? 이거 진짜 주시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만 국장이라 하시고요. 어디 나가서 국장 그러면 진짜 국장 나와요. 장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국장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 줄여야 돼요. 그게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그리고 국토계획법이라고 줄이는 겁니다. 이게 줄여서도 법에 있는 대로, 공문에 있는 대로 줄이는 게 옳습니다. 그죠? 어쨌든 국토계획 및 유예간의 법률이잖아요. 이 등 관계범위에 따른 토지행위법 이렇게 연결된 게 있어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범위에 따른 행정변경은 등록전환이잖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 산지에서 임야대장 등록제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국토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토지대장 등록제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토지대장 등록제에서 형질변경이 일어난대요. 그럼 여기가 베이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등록전이 돼야 안 돼요.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또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렇게 등록 올라가는 게 등록전환인데, 등록전환은 여기서 여기로 이거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요거라고 요거. 자, 국토계획법은 여기서 국토계획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등록지를 출발점으로 해야. 그럼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출발점인데. 그래서 이때 형질변경이 일어나면 기껏 할 수 있는 게 지목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거는 지목 바꾸는 것밖에 못 하겠는데, 자, 여기서 형질변경이 일어나고 지목을 바꾸는 거는 자연스럽죠, 그죠? 등록을 옮기는 거. 이거는 지목만 바꾸는 거. 다시 산지관리법, 건축법 하는 순간 임야대장 등록지가 개발이 됐어요. 그럼 개발지로 등록을 옮기는 등록전환을 해야 되고, 자, 출발이 여기예요. 이미 토지대장 등록에서. 그러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형질변경 반영하는 거 지목 바꾸는 것밖에 없네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2페이지 보세요. 72페이지. 지목 변경에 대상이 4가지가 있는데 기억에 그 국자 적으시면 되겠죠.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제가 적었죠.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이다. 그거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3번 냈네요. 자, 다시 칠판 보시고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등록전환까지. 조금 밀린 감은 있습니다만 진도에는 연연하지 마십시오. 진도 열심히 체크하시는 분들 나중에 그 실제로 공부한 내용을 보면 복습도 안 하시고 진도만 자꾸 불안해하세요. 진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습해서 시험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주에. 천천히 하시는 게 뭐 느려 터지게 하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요. 다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자. 천천히 정확하게. 그거 말씀드립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지적 마저 끝내고 등기합 부분 잠깐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진행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제 등록이 전환될 때 임야대장의 면적이 등록되는 거 맞죠? 그럼 임야대장이 등록된 면적은 어디서 구한 건데요? 여기서 구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도면까지만 있는 토지가 전국 토지 94%라 그랬죠? 그때는 도면에서 경계 구하고 면적 구해서 등록한다. 도면에서 구한다는 거를 전자 면적 특정 기법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토지대장 등록지도 마찬가지예요. 도면에서 구해서 면적 등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서 여기에 등록. 여기서 산정 측정해서 이렇게 등록. 근데 혹시 좌표까지 있는 지역이면 좌표를 구해서 등록한다. 그거 보셨던 거고요. 그거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등록이 바뀌니까 임야대장에 있었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 등록으로 가져가면 돼야 안 돼요? 토지대장의 면적을 가져간다.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었던 면적을 등록전환하면서 그대로 토지대장에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금방 얘기했어요. 금방. 다 보세요. 여기서 임야도에서 구해서 여기에 등록했다 그랬죠. 그럼 여기 면적은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지적도를 새로 그렸잖아요. 등록 전환되면서. 그 지적도에서 구한 걸 등록한다고.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요렇게 이게 아니고 요렇게 이게 시험에 또 나왔어요. 이게
자,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X. 뭘 그대로 등록해요? 장부가 바뀌었는데 지적도에서 구한 걸 다시 등록해야지. 자,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데 면적과 토지대장에 등록된 데 면적을 비교를 해요. 산식으로 비교하는데요. 산식을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A는 0.026 제곱미터 M 루트 F. 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데 실제로 있습니다. 저번에 중개사 시험에 냈을까 안 냈을까? 안 냈습니다. 이거 우리 지적기술사 시험이면 기술사 시험이면 냅니다. 이거. 우리는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중개사 뽑지. 그러니까 이거는 산식이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냥 제가 보여드릴 뿐이에요. 이렇게 산식에 의해서 허용 오차 범위를 봐요.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본다고요. 그래서 허용 오차 범위를 이내일 때, 초과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말은 자, 이 면적의 차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이 면적의 차이가 있어도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죠.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대요. 다소의 차이? 무시할 수 있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얘기 할까요? 이 등록 전환될 면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의 오차니까 그냥 이게 문제 없죠?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에 문제가 없으니 그거를 등록 전환 후의 면적으로 결정하고 써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거를요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때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한다 이렇게 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걸 이제 비교해서 허용 오차 범위 이내면 문제 없으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초과는요.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이 산식에 의한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면적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면적의 차이가 크면 지금 같은 토지라고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동일성 문제죠. 동일성이 없는데 등록을 옮기는 거는 문제도 되잖아요. 같은 토지라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등록 옮기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동일성이 있도록 정정해 줘야죠. 문제를 정정해 줘야 돼요. 그럼 어느 쪽을 정정할까 보세요. 개발 후 쪽을 정정해야 될까? 개발 전에 거, 등록 전환 전에 거를 정정해야 될까? 어느 쪽 정정일까? 지금 제가 적고 있죠? 왜 이쪽을 정정해야 될까요? 이쪽이 정밀도가 낮다고요. 그래서 오차를 많이 발생케 한 원인이 됐다고 봐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정밀하죠. 그러니까 오차를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적고 이쪽이 정밀도가 낮아서 오차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여기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쪽이 현황에 부합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많은 오차가 있으니까 정정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포인트 결론이 이거예요. 이 정정을 우리 소유자들이 해요? 공무원들이 해요? 우리가 왜 할까요? 그죠? 이런 비교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게 포인트죠. 자, 이제 감을 잡아보세요. 자, 허용오차 범위 나오면 이거 난이도 상입니다. 이거 나오면 잘 모르셔요. 포인트를 못 보셔요. 길게 나오니까. 이내 나오는 순간 이내 동그라미 하시고요. 초가 나오면 초가를 동그라미 하시는 게 내가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거나 줄을 다 긋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장수하신다 그랬죠. 여기서 장수는 뭐 좋은 의미의 장수가 아니고 시험 공부 오래 한다는 거예요. 평택에 19년째 하는 분 소개했죠, 제가. 그분은 이런 공부 안 하셔요. 자, 어쨌든 인에 나오는 순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 전환될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에 문제 없으니 그거를 결정하고 쓰면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전환해서 이제 이걸 쓰니까 이거는 폐지하는 거예요. 안 쓴다는 게 폐지잖아요. 폐지하면 된다. 이거 쓰면 된다. 이제 문제 없다. 그런데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대요. 그러면 동일성 문제가 있어서 전환만 하는 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동일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정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정밀도 낮은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까지 정정의 대상이 된다 해서
이게 직권정정이었죠.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이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정한다 이렇게도 내고 또는 거꾸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기도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등록전환까지 하신 걸로 하죠.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자, 뒷부분 문제 저하고 계속 확인하고 계시죠. 자, 221페이지 보세요. 221페이지. 221페이지요. 오늘 한 부분은 요 문제를 지난번에 220페이지 10개 하고요. 221페이지에 1, 3, 1, 2, 3, 5까지 푸셨잖아요. 4, 6, 7, 8, 4개만 하시면 돼요, 오늘. 자, 4번 보시죠.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밑줄 그으세요. 밑줄 긋고 밑에다가 살짝 적어 보세요. 지적 파일인 거 맞죠? 무슨 단어를 보면 될까요? 정보 동그라미 하시면 더 좋고요. 정보 보자마자 파일이구나. 자, 그리고 끝부분에 4번 지문 끝부분에 보존이라고 돼 있죠? 밑줄 그으시고 밑에다가 관리라고 적어 보세요. 보존하는 거는 결국 관리 차원이에요. 자, 파일의 관리는 그 파일의 관리 주체가 독특해서 잘 틀리시더라. 최근에 26회와 27회 연속해서 2번 나왔고 오답률이 높다. 제가 특별히 주의하시라 그랬죠? 자, 네모 넣기 해볼게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게 잘 드물다 그랬죠? 그래서 출제를 잘했다. 최근에. 4번 좀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네모 토지이거나 네모이거나 개인정보가 네모인 경우에는 자, 끝에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줄 긋고요. 자, 뭐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아까 개정된 거 제가 소개했죠? 네. 심사를 받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자기 토지거나 상속인인 경우거나 이 두 가지가 있었다가 하나가 추가되는 개정이 있었다 그랬죠? 28회 시험 4일 전에 바뀐 거예요. 그게 개인정보가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개인정보 있으면 심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개인정보 있으면, 개인정보에 지금 민감한 세상에 살고 있죠? 개인정보 있으면 심사 받아야지. 개인정보가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가 중요해요. 이 없다는 말이 시험장에서 떠오르실까요? 뭐 아니오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훈련하셔야죠. 그러니까 느낌을 가지셔야죠. 개인정보가 없으니까 심사를 안 받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거 추가했다는 거 아시면 되고 네모 넣기는 할 줄 아시겠죠? 맨 앞에 자기 토지이거나 상속인이거나 그리고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 적으셨으면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에다가 줄을 그어두세요. 그 부분 이번 시험에 낼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별표 2개 그랬죠. 자, 신규 등록 그러니까 뭘 떠오르십니까? 등기 촉탁을 할 수 없다. 없자를 적으시면 되겠죠. 자, 8번 여기까지네요. 자, 산지 줄 긋고 건축 줄 긋고 그 바로 밑에 형질 변경 줄 긋고 이 3개만 줄 긋어도 뭐를 논하는지 아시겠죠? 산지, 건축, 형질 변경, 등록 전환의 첫 번째 예죠. 원칙적인 경우고. 그리고 네모네 칸에 등록 전환 적으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산지 줄 그으신 부분에서 산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왜 산자는 동그라미 했는지도 아시죠? 산불 지도로 키워드 정리하는데 그 중에 산 요거 원칙이고 예외가 더 많죠. 예외 3가지는 불지도였죠. 불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임야도, 존치, 불합리. 지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그렇게 3가지 자꾸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것만 해도 사실은 중요한 것들 많으니까요. 다른 거 말고 저하고 공부하신 부분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그 하루 한 문제 그것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